호아야, 오늘 어떻게 지냈니? 어저께 네가 헬스클럽 3개월 끊었다는 얘기 들었어. 그곳에서 주짓수 체육관 지금 당장에는 거리상으로나 시간상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근력 운동,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 앞에 있는 헬스클럽을 이용한다면 매일매일 가던 운동, 주짓수를 하지 못하지만 주짓수 하지 않는 동안에 아마 보완하는 운동으로는 아마 제격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칭과 한번 십진분류 독서법을 연결시켜서 한번 너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 아빠 같은 경우도 많은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짓수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준비 운동이었어. 몸을 푸는 것이었지. 그때만 해도 스트레칭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한 것은 아니라 그냥 운동을 하기 전에 관장님이, 코치님이 몸을 푸는 그 과정을 그냥 시켰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운동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서 준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주짓수에 대한 기술 훈련도 하고 그리고 스파링도 하면서 점점 몸을 푸는 그 준비 운동,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 예를 들면 우리 준비 운동을 할 때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목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전후 앞뒤, 오른쪽 왼쪽 앞뒤로 움직여주잖아. 팔 같은 것도 평소에는 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줘. 지금은 잠시 방송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하지만 5초, 10초 하지 않던 동작을 정지 상태로, 다시 말하면 잘 쓰지 않는 그러한 근육을 움직여주는 그런 효과가 아마 준비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 아빠가 운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등 근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등 근육은 많은 사람들이 잘 써주질 않거든.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나 학생 같은 사람들은 의자에 많이 앉아 있어. 그들은 몸을 스트레칭을 통해 풀어주는 것이 자기 학습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알지 못하거든. 정신과 우리 신체는 연결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회사원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 몸을 이완시켜주고 내 몸을 경직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랜 시간 들이지 않더라도 잠깐의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 몸을 풀어준다면 내 정신과 내 영혼까지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공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여주고 그리고 내 몸을 조금 더 어찌 보면은 의지적으로 움직여줌을 통해서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찾아드는 그러한 몸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지? 사고가 날 때야. 내가 전혀 의도치 않은 순간으로 내 신체가 돌아갈 때 훈련된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은 덜 다칠 수 있지. 운동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지. 준비 운동을 잘 하지 않고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쉽게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전문가로 가면 갈수록,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로 가면 갈수록 준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강조를 해. 아빠의 그 책 제목이 십진분류 독서법이잖아. 그 십진분류 독서법이 원래는 그 책의 제목 이어서는 안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잠시 다룬 적이 있는데 독서법을 다룰 때 한번 다룰 주제라고 생각해. 근데 이 십진분류 독서법에 대해서만큼은 출판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봤고, 그리고 아빠에게 있어서도 이 십진분류 독서법은 문헌정보학자들의 십진분류법을 아빠의 독서법으로 디자인하는데 가져와서 아빠를 대표하는 독서법이 됐어. 십진분류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독서법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미래
꿈과 비전, 그의 직업이 무엇일지 우리는 알 길이 없거든. 부모이든 교사이든 그가 무엇을 잘하고 또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 중요한 것은 그 본인 자체도 어리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에 이르기까지도, 아니 성인에 이르기까지도 자세히 알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아빠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독의 중요성을 얘기해. 그냥 무작정 읽는 다독 말고 총류,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이 주류와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각 주류 하나마다 밑에 9개의 강목이 있잖아. 그리고 그 강목 밑에는 요목이 있고, 요목 밑에는 세목이 있고, 이렇게 10개, 100개, 1000개, 그리고 수십만 그 분류체계가 있잖아.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십진분류의 주류와 강목으로부터 출발해도 괜찮아. 매일매일 한 가지 주제를 우리 아이들에게 읽게 하는 거야. 그 읽게 한다는 것은 강제로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치의 세계가 부족한 아이들,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아이들에게 첫째 날은 총류, 거기서 컴퓨터와 독서와 신문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야. 또 그 다음 주에는 철학에서 뭐 동양학과, 서양학과, 그 다음에 심리학과, 그 여러 가지 철학의 체계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종교에서도 기독교와 불교와 다양한 종교의 세계를 또 책을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겠지. 사회학도 마찬가지야. 행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법학과 교육학과 그 여러 가지 풍속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회과학 서적들을 아이들이 책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자연과학으로 가도 마찬가지야. 수학과 물리학과, 그리고 화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과학의 영역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과학의 영역 속에서는 동물학도 포함되고 식물학도 포함되잖아. 그리고 기술학, 예술, 그리고 언어, 문학, 역사. 역사도 서양의 역사, 동양의 역사, 크게는 그렇게 나누겠지만 영미 역사가 있고 중국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남미 역사가 있고 뭐 아프리카 역사가 있고 유럽의 수많은 역사들이 있잖아. 그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의 능력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어릴 때는 무엇 하나를 뭐 선정해가지고 그것 하나만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 뭐 쉽게 말하면 십진분류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창조의 세계를 문헌정보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그 십진분류의 체계에 비추어서 아빠가 나름대로 그것을 독서 방법론으로 구축한 것이 십진분류 독서법이야. 십진분류 독서법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십진분류 독서법을 통해서 총류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냥 훑어 읽기식의 책 읽기여도 괜찮아. 예를 들면 발레에 대해서 책을 읽어본 성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어떤 아이들에게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체육에서 그 예술 쪽의 체육에서 발레에 대한 책을 한번 보여주는 거야. 30분이어도 좋고 1시간이어도 좋아.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 건축에 대한 책을 보여주는 거야. 500 기술과학이지? 예술이지? 그 다음에 너가 이천에 가서 공부했던 도자기에 관한 것도 실제 도자기를 만들어보고 흙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 도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통해 한번 한 권을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선택할 수 없는데 주변에 지도할 수 있는 부모와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방법과 기술적인 독서의 지도는 아닐지라도 그 앞에 그의 손에 세상의 다양한 주제들을 어릴 때 한 권 한 권 들려주는 그 정도의 지도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계획 세우지 않은 가운데 앉아서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있고 앉아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나이 들고 학년이 들어가면서 관심의 폭이 좁아진다기보다는 세밀하게 되고 관심의 영역이 좁아지고 그리고 전문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인이 돼서도 다독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다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십진분류 독서법을 활용해 진행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 재능,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배움의 지도, 진로의 지도가 되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십진불류 독서법은 우리 몸에 안 써주는 그 신체 부위를 스트레칭을 통해, 준비 운동을 통해 움직여주고 워밍업을 하듯이 십진불류 독서법은 내가 평생 안 읽을 만한 그러한 주제의 책들을 한 권 읽어 나가보는 거야. 물론 성인이 돼서 이 십진불류의 독서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아빠는 목회자잖아. 아빠는 교육자잖아. 그러면 아빠는 목회와 신학과 교육에 대한 책만 읽을까? 아니야. 아빠는 경영서적도 읽을 수 있고, 아빠는 음악에 대한 서적도 읽을 수 있어. 마찬가지야. 성인이 돼서도 자기의 전문성을 더욱더 견고히 해주는 것은 내가 접한 적이 없는 분야의 그 책을 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내가 전문 영역이라고 여겼던 그 세계에 또 다른 그러한 시각으로 그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권투 선수는 주먹을 뻗고 그냥 남을 때리는 것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야. 하체를 훈련시키지, 등 근육을 훈련시키지, 목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시각의 그러한 훈련을 하는 거야. 동체 시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도 하는 거야. 너가 체육관에서 지금 주짓수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스파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물론 너에게 그 못하는 것은 너의 주짓수 실력이 향상되는데 분명히 뭐 도움은 안 되겠지.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주짓수체육관에서 운동하지 못하는 것인데, 마침 집 앞에 피트니스가 있었고 넌 그곳을 등록했어. 그러면 너가 그동안 아빠가 볼 땐 근력이 좀 약하거든.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라는 것이 아니야. 무조건 철저하게 너의 몸을 스트레칭 해주고 준비 워밍업 해주고,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러한 네 몸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훈련해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가 또 자세하게 뭐 전화를 통해서나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 이 3개월이 이후에 네가 주짓수를 다시 시작할 때 결코 주짓수와 별개의 운동이 되지 않을 거야. 너가 지금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 한국에서 읽던 영역의 책을 읽고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 바로 십진불류의 영역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세계를 보듯이 지금 그 폴란드의 세계 속에서 네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그 영역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또 새로운 영역에 너의 시각이 확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아빠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 십진불류 독서법에 대해서도 다음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네가 그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래도 뭐 우리의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독서다 보니까 또 이 방송을 뭐 너가 주로 듣겠지만 또 몇 명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그분들의 삶 속에, 또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나간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다. 스트레칭을 통해 우리 몸에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전문성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변 근육과 같은 것들은 바로 상식이고, 그리고 다독을 통해서 우리가 어설프게라도 아는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과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야. 다소 많은 사람들에게 저평가될 수 있는 그 다독에 대해서 또 일면을 간단하게 오늘 너에게 영상 편지로 전한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 그래,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고, 그리고 내일 또 아빠가 다른 주제로 너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 그래,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라.